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남자 김진철입니다. 얼마 전에 에일리언 로뮬루스가 개봉을 했더군요. 덕질을 에일리언으로 시작한 저로서는 극장 가서 정말 감탄하면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 가장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것은 이 랜드로이드를 꼭 리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랜드로이드, 사실 22년 11월에 발매한 좀 지난 피규어이지만 사실은 이 순간을 위해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에일리언이 랜드로이드로 나오다니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드는군요. 이 제품은 새 상품 가격이 거의 9만원 후반대 제품이다 보니까 랜드로이드로서 과연 돈값을 하는 랜도일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박스부터 보시죠. 박스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는데 에일리언과 잘 어울리는 녹색이 은은하게 감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일리언 본체뿐만 아닌 여러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큰 매력 포인트로 보이네요. 그럼 바로 개봉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츠수는 많지 않지만 아름다운 에일리언이 들어있군요. 파손된 거 받은 줄 알고 엄청 시겁했습니다. 첫 번째 파츠는 페이서거입니다. 다른 랜드로이드 얼굴에 덮을 수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영화 속 모습을 잘 재현해서 마음에 드는 파츠입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스트 버스트입니다. 사람 몸에서 튀어나왔을 때 귀엽게 빼꼼 하고 있는 귀요미한 모습으로 재현이 되었고 물론 다른 랜드로이드에 착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파츠네요. 다음은 에일리언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혀 파츠입니다. 이중턱, 영어로는 이너조스 혹은 어택조스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랜드로이드 에일리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혀와 나와 있는 혀 파츠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TMI이긴 한데 사실 이 에일리언, 이름이 에일리언이 아닙니다. 제노모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뜻은 미지를 뜻하는 제노와 생명체인 모프를 합친 미지의 생명체란 이름인 제노모프란 이름으로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똑똑하죠? 다음은 랜드로이드 베이스입니다. 기본 랜도 베이스보다 큰 크기를 보아 대형 베이스로군요. 다음은 투명 파츠 지지대입니다. 박스에서 꺼낸 알 그림이 프린팅된 투명판을 끼운 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랜드로이드 베이스에 연결하는 지지대입니다. 일반적인 랜도들 파츠와 큰 차이는 없고 랜드로이드 등 쪽 돌기 사이에 구멍에 넣어 연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분의 볼관절입니다. 랜도 많이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목 부분 색과 같은 색상의 여분 볼관절을 넣어주는데 근데 에일리언은 신기하게 여분 파츠가 3개나 들어갑니다. 대형, 중형, 소형. 대형은 목 쪽이고 중형은 꼬리 쪽 파츠로 생각이 되는데 요 조그만한 소형, 얘는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은 투명 판넬? 투명판? 뭐 여튼 에일리언 알이 그려진 투명판입니다. 종종 랜도에서 조용하기는 어렵고 빼자니 아까운 것들은 이렇게 판으로 넣어주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지지대에 끼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 비닐이 하나 붙어있으니 깨끗하게 제거하고 사용해주시면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에일리언 알 그림은 나름 정감이 가고 이쁘네요.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파츠는 다 봤으니 본체를 먼저 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느낌은 정말 에일리언 1편의 모습을 그대로 압축한 모습이 참 마음에 듭니다. 성공적인 디포르메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일리언 랜드로이드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연출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 파츠 어딨는데? 라고 물으시면 파츠는 없지만 이렇게 머리의 뚜껑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 열리면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영화에서 이거 아작나서 살아남은 에일리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죽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파츠는 다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본체를 천천히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기계와 생명체가 섞인 에일리언의 모습을 아주 잘 구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움직임도 부드럽고 또한 에일리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저 안에 두개골도 굉장히 매끈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 확실하게 랜드로이드지만 징글징글한 포인트는 참 많다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입도 벌어지고 안쪽에 혓바닥까지 구성된 점은 참 마음에 듭니다. 물론 저 혓바닥이 일체형이라서 앞뒤로 가동될 수 있는 다른 에일리언 피규어들처럼 되어 있다면 참 마음에 들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여튼간에 관절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편이고 팔관절이 생각보다 잘 움직입니다. 이렇게 90도는 물론이고 손목을 보시면 다른 랜드로이드들은 사실 손목 관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친구는 무려 안에
볼관절로 이렇게 부드러운 손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이 친구는 상반신의 배 부분, 명치 부분까지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에일리언 특유의 웅크리는 듯한 음침한 자세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골반은 이렇게, 앞뒤로는 이렇게까지 굽혀지며 생각보다 꽤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발목도 볼관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포징에 따라 다양한 발목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관절은 총 3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작 부분은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2마디는 그냥 단순한 축관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옆으로 꺾이거나 하진 않지만 꽤나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 거는 중간이 좀 빳빳해서 잘 안 움직이진 않았는데 다행히 조금씩 움직여주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볼관절로 이루어진 부분 제외하고는 가동을 하면 좀 이질적인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드네요. 자, 이제 에일리언 하면 대표적인 모습을 연출하고자 혀 파츠를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이 크고 이 넨드로이드 에일리언 입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빼내는데 정말 많은 애를 써서 겨우겨우 뽑아냈습니다. 안쪽에는 단순한 축관절이 아니고 살짝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꽤나 부드럽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파츠를 교환하려고 입안 쪽을 봤더니 이렇게 마감이 불량인 곳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살짝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극 중에서 아주 공격적인 에일리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혓바닥 퀄리티가 좋아야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모습이네요. 또 이 모습 하면은 한번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죠. 바로 영화 속에서 이렇게 공격할 때 클로즈업 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영화 연출이 되곤 했는데 참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여튼 좀 부끄럽긴 하지만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원래 입안에 있던 혀파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체한 혀파츠와 달리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어두운 색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넨드로이드 에일리언은 아무래도 꼬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 베이스나 지지대가 없어도 잘 자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리저리 자세를 잡으면서 베이스 없이 리뷰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쪽에 있는 볼관절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꼭 해주시는 게 피규어가 안전하게 전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대를 결합을 해줘서 에일리언과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에일리언은 저 꼬리 때문에 베이스를 연결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거슬리더라고요. 다만 꼬리가 볼관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살짝 꺾어서 전시를 해준다면 더 자연스럽고 멋있게 DP와 안정적인 전시가 가능한 점은 참 마음에 들더군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넨드로이드 에일리언은 전체적으로 관절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포징 잡는 맛이 꽤 쏠쏠합니다. 그리고 넨도 자체가 워낙에 잘 나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세만 잡아도 바로 분위기가 살아나는 게 이 넨드로이드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큰 자세 없이 어느 정도 좀 음슴한 느낌의 차렷 자세를 해놨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분위기 있고 좋더라고요. 구매 전에 참고하시면 참 매력적인 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체는 다 봤으니 이제 바로 파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페이스 허거와 그리고 체스트 버스터의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에일리언 팬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이 파츠를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 사람 넨드로이드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목을 분해주시면 저 목 볼관절이 보이는데 저 볼관절에 저 꼬리로 둥글게 말려진 부분을 넣고 얼굴을 살짝 덮은 다음 다시 몸과 결합을 해주시면 요렇게 막 싱싱한 숙주를 잡은 베이스어거의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크기도 나름 크고 조형이 괜찮아서 다른 낸도에 붙여놓아도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어딜 내놓아도 부끄러운 우치노 센초도 샥! 알코올 없으면 살 수 없는 베이시스트도 샥! 커뮤증 있는 학생도 샥! 그리고 마지막 구멍송송 도너츠도 샥! 요렇게롬 이질감 없이 잘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낸도와 결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마치 체인소맨 넨드로이드처럼 저렇게 두꺼운 전기톱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파츠를 결합하다가 페이스어가 갈리거나 혹은 페이스어거 파츠에 이염이라든가 파손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어거 파츠는 다 둘러봤으니 이제 드디어 탄생을 봐야겠죠. 바로 체스트 버스터 파츠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방식은 페이스어거와 동일합니다.
목을 분리해준 후 다시 결합해주면 완벽하게 들어맞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볼륨 있는 몸매의 낸도보다는 이런 식으로 평평한 양복이라든가 남성형 파츠에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신선한 체스트 버스트를 보는 것 같은 아주 맑고 명랑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파츠이네요. 그리고 저 클리어 파츠 붉은색이 생각보다 이질감 없이 잘 어울려가지고 전시했을 때 정말 끝내줍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페이스허거와 이 체스트 버스터 파츠는 동시에 결합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에일리언 낸도를 구매하시면 이런 식으로 남는 파츠를 모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남는 낸도로이드 파츠를 놀게 하는 게 아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아주 아름다운 결말이죠. 꼭 남는 게 있다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에일리언 롬루스의 개봉을 기념하기 위해 낸도로이드 에일리언을 리뷰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에일리언 팬으로서는 아주 귀여운 피규어이고 낸도로이드를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제품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는 파츠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이런 DP 과정에서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에일리언 팬이나 낸도를 소장하신 분들은 신선한 경험으로 한번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사실 오랜만에 리뷰한 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최대한 즐겁게 준비해보자 노력해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선한 아이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진철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